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5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 영화는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개봉 전부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 재밌겠다. 이 영화 기대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화제가 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회사에 가려고 집에 나왔는데 버스가 바로 왔어요. 그 타이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마침 버스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평일에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에 주말에 가면 복잡해요. 이 복잡하다인데 평일에는 어때요? 라고 묻는 겁니다. 평일에는 복잡하다의 반대, 한산하다, 사람이 적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 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서다가 계속됩니다.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요, 아어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서 있을게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회사 면접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어요? 친구도 못 만날 정도로 바빴어요. 이 도 대신에 쓸 수 있는 게요, 친구조차 못 만날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누구나 몸이 아프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하다는요, 뭐뭐는 법이다, 뭐뭐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요. 많이 나는 법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봅시다. 내일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나는 등산을 꼭 해요, 꼭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I don't care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관없다,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할 때 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등산을 꼭 할 것이다가 가장 잘 어울리겠네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도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전시회에 자주 갑니다. 전시회에 갈 때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면 좋대요. 뭐가 좋아요? 이날은 보통 때보다 어떻대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서 50% 할인을 받았네요. 저렴해요. 싸요. 그죠?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재즈 콘서트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엔요, 여기에 싸다, 저렴하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싼 가격이나 무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집을 구할 때는 집안과 집 주변의 환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집 안으로 해가 잘 들어오는지, 물이나 전기, 난방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고장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집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지, 마트나 은행,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집이 마음에 든다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을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집주인의 입금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한다. 집수리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자세하게 쓴다. 말로만 약속을 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을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 척하면서 사기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꼭 확인해야 안전한데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집을 구할 때 집을 살펴야 됩니다.
집을 구할 때 계약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집의 상태를 잘 보고요.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다음 거 보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인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주인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요.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고요. 등기부 등본에 집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경일의 이름과 그 의미를 맞게 연결한 것. 자, 여기 봅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을 한글날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제헌절입니다.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한 날은 바로 3.1절이죠. 그래서 다 순서가 안 맞네요. 1945년 8월 15일 독립, 해방, 그리고 광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맞이한 날을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봅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고요. 긴급신고전화를 통해 사고 위치와 사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맞는데요. 매달 1회 이상이면요. 물론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이 아주 중요하지만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상 더 많이 한다면 너무 피곤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달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달 1회는 틀렸죠.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인이고요. 어떤 경우에 외국인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 중에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괜찮습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이 답이 되겠고요. 이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잘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부, 그러니까 한국인 자녀와 상관없이 그냥 외국인 부부면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거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봅시다.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내 집이 있어요. 자가. 자가와 전세를 혼합한 반전세라는 방식도 늘고 있다. 반전세라는 방식이 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자가와 전세가 아니라 월세와 전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매달 내는 돈이 없고요. 월세는 매달 돈을 내고 빌리는 거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점을 모두 고른 것은 만 3세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0세부터 5세, 만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국공립 교육기관의 보육료가 더 싸다. 싸다가 맞습니다. 틀렸고요. 초등학교 취학 전에 어린이를 위한 기관이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학률이 높아요. 입시 스트레스가 높고 맞아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진학률이 높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유는 아니죠.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아닙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아닙니다. 등록금이 비싸요.
사회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진학률이 높습니다. 기억 리을이 답이 되겠죠. 자, 한옥에는 뭐와 뭐가 있는데 무엇은 방과 방 사이에 나무로 긴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공간으로. 자, 여기 한옥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요.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난방 시스템과 냉방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방은 온돌이고요. 냉방은 대청마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냉방이 뭐라고요? 대청마루가 냉방이다. 그래서 대청마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난방이네요. 난방은 뭐예요? 겨울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온돌을 깔죠. 그래서 가와 나는 대청마루와 온돌이 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 국회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국회는요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맞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거 맞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상원과 하원은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이야기로 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에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의회라고 하니까 왠지 회의가 생각나지 않아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결정을 해요. 이 단체는 무엇을 하냐면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행이라고 얘기해요. 집행. 자, 여기를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내린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반대예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결정을 내린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의회, 지방자치의회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틀렸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뉘는 게 맞고요. 4년마다 재방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가나에 들어갈 말을 얘기해 봅시다. 외국인이 취업할 때는 그 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서 뭐해요? 일을 하겠죠. 근무를 하겠죠.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요. 고용노동부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니까 법무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취업에 관련된 근로계약에 관련된 일을 취급합니다. 그래서요.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방, 가발 등을 수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1970년대에는 뭐예요? 좀 무거운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 철강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같은 거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요. 1990년대, 2010년대에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등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법을 만드는 것, 법을 만들다, 뭐 입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입법.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법을 지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을 좀 다른 말로요, 법을 준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지키는 정신, 이거를요 준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법을 지키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을 지키다의 반대는 뭐예요? 법을 안 지키다? 네, 이렇죠. 법을 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금 법을 지키다를 준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기다는 뭐라고 할까요? 위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을 준법이라고 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는 국민 전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크고요. 여기는 부패 방지 시스템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나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르게 설명했고요. 나는 이민자나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돕고 상담과 소송 진행을 도와준다. 이거는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물들을 봅시다. 이황, 이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돈이 생각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돈을 화폐라고 얘기하죠. 한국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되고요. 이이와 신사임당, 이 아들이고요. 여기 어머니예요. 어머니죠. 그래서 아들과 엄마 모자가 화폐에 등장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겼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공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신라, 경주, 여기 어디예요? 경상 지역이죠. 경상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새만금 간척기구, 풍부한 식량자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나요? 풍부한 식량자원이 있어서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한 곳이다. 그리고 전통 문화도 소리 문화, 음악이 많이 발달한 곳이다. 이거 어디예요? 여기는 전라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전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양식장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수는 전라 지역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백제 문화와 보령 머두 축제가 있는 곳은 충청 지역입니다. 전라 지역이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화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뭐예요? 사장님, 네, 뭐 치킨집, PC방 뭐 이런데 사장님을 자영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중이 높냐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에는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런 사장님이 많은 이유, 자영업자의 비중이 20%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면 뭐 55세, 60세 끝나야 되죠. 그런데 사장님이 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면 되니까 정년퇴임이 없는 거죠.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가맹센터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관리하죠. 그래서 여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자, 둘도 많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요.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는요. 둘만 낳으세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둘을 낳으면 와 정말 많이 낳았네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거는 언제 이야기냐면 196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60년대는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6명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너무 많은 자녀를 낳으면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낳으세요 라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 정말 이상한 옛날 이야기죠. 자, 이것을요 산하 제한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대에는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아이가 우리의 미래고 희망입니다. 라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하고 있죠. 분단 상황 속에서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얘기해 봅시다. 돈을 많이 써요. 국방비로 돈을 많이 씁니다. 남과 북의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요. 남북한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다? 아니죠. 만약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죠. 이것을요. 노동 3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 3권에는 뭐가 있는지 헌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알아둡시다. 단결권은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단결권입니다. 함께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단결권이에요. 교섭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부터 봅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교섭할 수 있다.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권이 있는 겁니다. 단체 교섭권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을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 그래서 이 노동 3권은요. 다시 세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봅시다. 우리는 모일 수 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의논?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권은요. 행위. 정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보통 시위를 벌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범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요,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경찰에 넘기면 검찰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여 기소된 피의자는 피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피의자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피고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자, 무죄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유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또는 피고인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을 통해서 유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무죄입니다. 아직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와 나는요, 민사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판단해야 되니까 당연히 형사재판이 되겠죠. 자, 가와 나는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이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판사는 가와 나의 입장을 듣고 양형, 그러니까 얼마나 처벌을 할지를 결정한다. 판사가 결정을 한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가와 나의 입장,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을 듣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입장이요? 검사와 변호인이 재판을 하는 거죠. 검사와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양형을 결정합니다. 자, 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요. 가와 나는 모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건을 보면요. 1960년 4월 19일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 독재 정권을 하다가 내려옵니다. 성공한 사례죠. 그 다음에 1980년대는 군부 정권, 노태우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벌이던 독재에 저항한 사건이고요. 성공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큰 영향,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있었고요. 이것도 성공했죠. 그래서 간선제, 간접선거제도에서 직선제, 직접선거제도로 바꾼 사건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난 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주 슬픈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자, 이것 좀 알아둡시다.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일한 대가를 자신이 가질 수 있다. 또한 무엇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자, 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물건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사유재산,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렇게 5회까지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